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고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 또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간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비대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 넘기는 뜻을 밝히면서 원구성 협상이 이제 좀 그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인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사개특위가 새로운 뇌관으로 이제 떠오른 것 같은데요. 그 야당, 그 민주당 측에서 사개특위 조건부를 단 이유,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워크숍을 가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국회가 되면 국민들한테 서로 욕을 들어먹는다. 네. 근데 책임은 여당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17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책임을 더 넘길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를 하고 우리가 국회 협상에 임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 사개특위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완전 검찰 이제 정상화 법안을 만들 때 네. 그 내용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고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제의를 하면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네. 근데 저쪽은 저거가 야당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입법하고 뭐 이런 게 참 많고 또 지금 초창기에 전국을 한 100일 안에 어떠한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따를 건데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개특위라는 문제는 뭐 협상을 그때는 한번 했었던 이야기였고 또 이 문제는 이제 위원 선정만 해놓고 자기들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런 안을 내놓으면 자기들도 받아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될 건데 또 사개특위 때문에 못하겠다 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 우리가 뭐 더 양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정도로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은 그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이라는 그 시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예. 에 따라서 그 여당은 검수완박 악법 끼어팔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장단과 또 그 법사위원장 우선 선출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손살을 쳤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양쪽이 이제 핑퐁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 관심 사항이고 또 정부 여당에서는 고물가나 고환율이나 요새 최근 경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법안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민을 암신시킬 여러 가지 일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라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은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뭐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응당이 있는 일이고 또 이런 과정을 잘 푸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잘 되리라고 보는데 권성동 대표가 뭐 또 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가신다고 해서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 국회가 안 열려도 자기들은 뭐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로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정권이 뺏겼듯이 그쪽도 너무 저렇게 하는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곧 협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 핑퐁 그 여야 간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민주당 입장이 또 그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협상이 계속 이렇게 공전을 할 경우에 그 민주당 측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그 꺼낼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양보를 했는데 저쪽에서 협상안이 없고 계속 이제 핑퐁 게임을 한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경찰청법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국민들 의견을 좀 듣고 당원들 의견도 좀 들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네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협상의 조건으로 던지는 거죠. 서로가. 임시국회가 언제쯤 열릴?
알 수가 없죠. 다음 주 관측이 많던데요. 아니 다음 주 관측이 많고 네. 어쨌든 재헌절 전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는 협상이 완성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치가 계속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임시국회에 대한 그 여당의 좀 긍정적인 그런 뭐 그 좀 사인 같은 건 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나 지금 초창기에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고 그쪽에 누가 잘 비느냐 이런 사업만 하는 정당 같아서 저희들이 봐도 좀 안타까운 만약 생각입니다. 단독으로 열리게 되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도 우리는 있는 하죠. 상황이 당연하죠. 다음 주에 그렇게 네, 그런 다음 상황이 주에 올 수도 만약에 있다. 뭐 정협상이 안 되면 단독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주류를 이루면 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한테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또 그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이제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이제 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장을 이제 뭐 속히 뭐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하면서 이번 이 국면을 조기 이제 수습할 거란 뭐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그 전반기 행안위 간사를 예, 맡으셨는데 이번 그 사의 표명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어떤 정권이나 이제 임기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죠. 경찰청장, 검찰총장 뭐 이러면.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본인이 사퇴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 사퇴의 발표를 하고 나서 민주당 정권에 충성했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했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게 사실로 급조됐잖아요.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만들었고 또 한 달 동안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이런 법안을 자기들 법안도 아니죠. 시행령으로 자기들이 이제 인사, 그다음에 뭐 예산 또 징계까지 하는 권한을 다 가겠다. 네. 경찰이 너무 비대화된다. 사실로 비대화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인정해서 사개특위에서 그런 것도 좀 논의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경찰이 비대화되면 검찰이 사실로 영장으로 경찰이 잘못한 걸 막잖아요. 서로 견제를 시켜주고 네. 민주적인 제도가 뭐니까 또 이때까지 안 해왔던 이런 제도에 새로운 제도를 더 가미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국회하고 또 공론화시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바로 강행하겠다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니까 경찰청장도 아마 더 있기도 좀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경찰청장이 수장이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마 경찰청장이 직을 던져냈는데 제가 볼 때도 전반기 행안위 간사로서 이런 제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가감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거는 국회라든지 국민의 공론화가 뭔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오직 법과 제도만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시행령으로 그것도 법이 없는데 원래 취하는 의무는 행안부 장관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래도 자기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는 일사불란했잖아요. 자기들은 어쨌든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더 민간인이라든지 검찰 출신 아닌 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는 조금만 하면 항의를 하고 모든 검찰이 집단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청장이 지시를 해도 인사 문제 말고 네. 수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양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조직이 온칸 방대해서 여태까지 그래도 민주경찰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해왔는데 이런 제도를 뭐 자기들 직속에 있는 기관이니까 청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 모순된 발상이죠. 네. 네,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 빠른 수습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오늘로 하루 앞당겨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경찰국 신설안 브리핑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강행한다고 빨리빨리 하는 거 보고 네. 저희들도 아 이렇게 급속도르게 하느냐 그건 너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경찰 조직이 흔들고 이런 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유족과 그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면담을 이제 가졌는데 유족 측의 이제 주장 요구하는 바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이제 공개를 해라. 만약에 그 다음 달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당론, 그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거나 또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형사 고발까지는 시한을 정해서 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거는 맞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여러 이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해경 정보라든지 또는 국방부가 만든 자료를 청와대에다 준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또 국회에 이제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했던 비자료 아니었습니까? 비공개 자료. 그걸 빨리 국회가 열어서 그 국방위원장이 인정을 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답니다. 열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공개하려면 공개도 다 하고 네. 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그래도 미흡하다 하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할 수 있죠. 근데 전번에 그 우리 저 옛날에 NLL 사건 대화 기록 이런 거 아니습니까? 근데 국가 기록물은 사관이 적은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임금도 못 보게 했거든요. 후대에 바라고.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자주 공개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개하게 되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이런 게 다 되고 나면 이걸 공개하자. 저희들도 미흡하다면 국가기록물 공개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이제 그 국힘의 이영호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경의 정확한 자료, 네. 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가 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비공개 자료 이걸 다 열람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네. 그래도 미흡하다 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저희들도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이제 꺼냈습니다. 민주당 이제 비대위원이신데요. 민주당 그 비대위 입장도 들어볼까요? 아니 이거를 뭐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감사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자료 공개를 우리도 TF 구성됐고 저도 하태경 위원장이 됐고 우리는 김병주 뭐 이제 의원님이 됐으니까 양쪽이 언론에서 이런 공개 자료를 다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공개하고 아니면 그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래도 미흡하고 국민들의 의견, 뭐 국민들이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또 유족이 볼 때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할 수 있죠. 그 분야만큼은.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당내 상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대선과 지선 이렇게 연패의 길을 걸어왔던 그 민주당이 또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아니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이래 조별로 이제 추첨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 저한테도 뭐 예를 들면 김용민, 김남국 요새 이런 분들이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됐어요. 이렇게 추첨으로 된 거군요. 추첨으로 이제 다 만들었죠. 우연한 기회인 그래서 거죠. 아마 네. 이재명 후보하고 홍영표 같이 그렇죠. 이제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 또 상당히 조율도 많이 되고 공감이 돼서 지금 이제 수박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뭐 지금 이제 입단속을 또 그것도 금지령을 내렸기 있지만 또 때문에 그런 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마 건전한 비판도 하고 또 비방 없는 전당대회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언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이재명 의원도 이제 뭐 참석을 했잖아요. 예. 이재명 의원이 이제 참석한 직후에도 아직 뭐 출마, 불출마 이제 결정을 아직 못하고 그렇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어쨌든 뭐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출마를 하든 또 불출마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뭐 당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후폭풍에 뭐 여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 차원에 만약에 그 어떤 결론이 나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위 차원에서 어떤 그 좀 뭐 대비책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전폭풍이 많아갖고 앞에 지금 이제 전폭풍이 많았다고요? 전폭풍이 많아서 후폭풍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폭풍이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의견을 전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재명 후보도 듣고 또 나오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 후폭풍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나오시는 거는 뭐 자유롭게 출마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이런 갈등을 줄이고 흥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비대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좋은 결론이 나와서 아주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이제 좀 잘하겠구나 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비대위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의 21대 국회 후반기 앞으로의 그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4인 가족이 뭐 한 100만 원 있어야 겨우 기초생활을 한다라는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저도 그동안에 선거를 4번 치르면서 서민들 뭐 주민들 주변에 못 만나 뵀는데 많이 만나 뵙고 이런 법안을 좀 만들어서 네.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어쨌든 협조를 해서 함께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또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질타해서 옳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생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다 이제 전기료가 또 인상이 된다고 해서 서민들의 예, 그 주름이 더 점점 깊어지고 진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도 전당대회 이후에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민생 국회에 또 많이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 서해 피격 사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